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1대1로 핵심 사업 먹구름 계력으로 변한 동남아시아 철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1대1로 사업이 위기에 봉착했죠. 특히 이번에는 미국까지 1대1로 사업에 대해서 반대 프로젝트를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지금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다시 따로 설명을 해드리고, 이번에 할 내용은 지금 현재 그 동남아시아 고속철도에 대해서 이야기만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에서 싱가포르를 잇는 철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는데, 특별히 이곳에서 말라카 해협이 있죠.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이 사이, 이 말라카 해협 사이를 주도권을 미군이 딱 틀어지고 있어요. 싱가포르에 지금 미군 기지가 있으면서 딱 틀어지고 있는데, 이 미군 기지를 거치지 않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망가져가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세한 내용은 이겁니다. 중국 쿤밍에서부터 시작해서 싱가포르까지 연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인도네시아까지 연결한다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지금 중국 돈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망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대1로 핵심 사업 먹구름 계륵으로 변한 동남아시아 고속철도입니다. 자, 그림이 밑에 계속 보여드리는데, 지금 현재 쿤밍에서부터 지금 라오스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가 되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1대1로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이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중국 내륙부터 시작을 해서 시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런던까지 연결한다라는 게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해상으로도 되고 육상으로도 되고 이 두 가지 사업을 쌍수를 들고 가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부터 추진한 해외 대출 투자 프로젝트예요. 말하자면 대출을 해주면서 투자도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 대출 자체를 중국에서 해주면서 지금 건설 자체를 중국 인력을 보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여기도 안 되는 겁니다. 중국이 저개발국의 도로, 철도, 항만, 통신망 건설을 위해서 수천억 달러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특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통신망도 볼 수 있죠. 이 통신망을 누구를 끌어들여서 들어가냐? 화웨이를 끌어들여서 들어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화웨이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 되는 거죠. 중국은 이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를 관통하여 말레이 반도 끝인 싱가포르까지 연결하는 고속철도를 추진합니다. 지난 2017년 중국이 1대1로의 일환으로 중국의 윈난성 쿤밍에서부터 출발해서 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싱가포르, 더 나아가서는 인도네시아까지 연결하는 야심을 중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계획을 2005년부터 진행해 왔죠. 자, 지금 보시면 이게 2005년에 나온 그림입니다. 2005년에 범아시아 철도 3개 노선에서 지금 쿤밍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바오산, 여기 비엔티안, 라오스의 비엔티안이죠. 태국의 방콕,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이렇게 연결하고, 동부선으로는 베트남의 호찌민까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인도네시아까지 여기 연결하고, 여기 보시면 양곤, 양곤이라는 데는 지금 버마죠. 랑군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계획은 2005년부터 진행해왔고, 차근차근 지금 버마를 중심으로는 지금 되어가고 있죠. 자, 그리고 2017년에 이 그림이 구체화가 되었습니다. 중국이 이 그림을 그렸던 가장 큰 이유, 동남아시아 각국 철도를 자국 철도와 연결해서 말라카 해협으로 진출하는 목적이죠. 특별히 그 말레이시아의 두 개의 항구를 다 거쳐요. 이 그림을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중국은 미국의 말라카 해협을 통한 봉쇄를 철도를 통한 육로로 뚫어보려고 했던 속셈이었죠. 자, 이게 중국의 육상, 해상, 실크로드 1대1로입니다. 여기 보시면 쿠알라룸푸르가 있죠. 쿠알라룸푸르를 통해서 말라카 해협을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 딱 누가 틀어잡고 있다? 미군이 틀어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11일자 니온 게이자이 신문,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 전체 길이 3,000km에 달하는 1대1로 고속철도 사업이 곳곳에서 중단되거나 연기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중국은 동남아 지역에서의 사람과 화물 이동을 활성화해서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목적이었지만,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지 사업에서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국은 수도 방콕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나콘 라차시마에 고속철도 부지를 선전하고 지금 2017년 12월부터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프라윗 찬오차 태국 총리를 비롯해서 각계 인사가 현장을 방문해서 성대하게 착공식을 열었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완료된 구간은 겨우 3.5km. 태국 정부는 애초 방콕과 나콘 라차시마를 연결하는 1구간을 올해 개통할 예정이었죠. 그러면 올해는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개통 시기를 지금 2026년으로 정했고, 이에 따라 라오스 국경에서 나콘 라차시마까지 이 구간 완공 시기도 2028년까지 미뤘습니다. 다시 말하면 1구간 자체를 올해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2021년 5년 더 미룬 2026년으로 정했고, 지금 이 구간 자체도 2028년까지 미뤘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태국이 1구간이라고 불리는 데가 여기예요. 여기가 1구간이고 라오스에서부터 지금 방콕까지 연결한 구간을 지금 이게 2구간이라고 하는데 나콘 라차시마, 여기가 나콘 라차시마고 여기가 방콕이에요. 방콕이 밑에 쪽에 있는데 여기 사이를 2구간인데 이게 2028년까지 미뤄졌고 여기 나콘 라차시마에서 방콕까지 거리를 여기 3.5km만 지금 건설이 돼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다만 중국이 주도하는 구간인 쿤밍에서 라오스의 수도인 비엔티엔까지 연결하는 구간은 예정대로 공사가 유일하게 진행된 구간으로 12월 2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20일 남았네요. 20일 후에 운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쿤밍에서부터 라오스까지는 예정대로 개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쿤밍에서 비엔티엔 구간은 5년 만에 완공이 되었으며 중국이 공사비의 70%를 부담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중국이 공사비의 70%를 부담했는데 결국 돈이 안 들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철도 소유권 자체를 누가 가진다? 중국이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간다라는 내용을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태국의 운수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중국인 기술자가 입국할 수 없게 된 것, 그리고 토지 수용 지연 등으로 건설이 늦어졌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세계에서 건설이 가장 느린 철도로 앞으로 완공까지 최소 반세기, 50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비난하기도 있죠. 굉장히 웃긴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이 더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것이 더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더 큰 문제 때문에 중국의 계획이 완전히 좌절이 될 상황입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를 연결하는 350km 구간 건설 계획이 1월에 지금 공식적으로 완전히 중단. 더 이상 안 만들어요. 2013년 양국이 말하자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건설을 합의했지만 2018년 말레이시아 정권 교체 후에 말하자면 친중 정권에서 친미 정권으로 친중 정권이 아닌 사람이 총리가 오른 지금 마하티마 모하맛 총리가 사업을 멈춰 세워버렸습니다. 이후 협상을 계속 재개를 했지만 협상 시한인 지난해인 2020년 12월 말까지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해서 결국 1월 달에 사업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레이시아까지 내려오는 그 파이프라인, 말하자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안 만들어요. 그것도 취소. 지금 말레이시아 북부 코타바루에서 서부 주요 항인 쿠란, 포트쿨랑항까지 있는 구간도 8월 기준 23.96%만 완공된 상태이고 기존 완공 시점인 2026년 말에서 1년 더 늦춰질 전망입니다. 자,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항구가 2개가 걸린다고. 자, 지금 보시면 코타발루도 항구예요. 그리고 클랑 항구도 항구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포트쿨랑 항구가 여기 클랑 항구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항구가 2개가 걸리고 여기 이 사이가 무슨 반도다? 지금 말라카 해협이라는 거죠. 말라카 해협, 특히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미군이 거주하 있고 여기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여기를 이용해서 두 항구를 연결을 시켜버리겠다라는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만 해도 2026년 말까지 지금
1년 더 늦춰진 공사 계획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진척이 늦었던 이유, 2018년 말레이시아 총리에 오른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의 제동 때문이었죠. 지금 다시 그림 보여드리고요. 말레이시아 동부해안철도, 이게 말레이시아 동부해안철도라고 이름이 딱 명명이 되어 있고 ECRL입니다. ECRL이 말레이시아 땅에서 진행되는 공사라고 부르긴 하지만 중국 국내 토목공사처럼 진행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이 토목공사 자체가 말레이시아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깽판을 부리고 있다는 측면이죠. 시공은 중국 교통건설이 맡았고 550억 링깃, 한국 돈으로 약 15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의 85%를 중국 수출입은행이 빌려주기로 한 것입니다. 마하티르 총리는 이 점을 문제를 삼았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중국에서 돈을 꺼다가 건설비를 대고 그 건설 비용이 말레이시아로 들어오지 않고 중국 업자로 지급되다니 이상한 계약이라고 하면서 사업 방식을 조목조목 비난을 한 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1대1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겁니다. 건설을 딱 시작을 해요. 건설을 따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을 끄집어 데려다가 그 건설을 사업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건설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거기에 정착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거기를 중국 땅화 시키는 게 지금 중국의 1대1로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외국에 나가게 하면서 이 외국에 나가게 하면서 거기서 정착을 할 수 있게까지 도와주는 게 지금 중국의 정책이라는 거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꿔다가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후 양국은 협상을 벌여서 사업비를 삭감하고 사업을 재개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 지원에 대해서 건설비가 천문학적으로 지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차입에 의존하면서 진행해온 이 프로젝트 자체가 이제 채산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중국이 원래 원했던 그 규모 가격이 있어요. 그 규모 가격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계속 써야 되죠. 인건비는 계속 나가야 됩니다. 이 인건비가 계속 나가고 사람들이 계속 나가게 되면 이것에 따른 시간이 지연의 됨에 따라서 돈이 천문학적으로 더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그 라오스와 같은 경우에도 건설이 이번에 끝나잖아요. 5년 만에 끝나는데 이 건설에 따른 채무를 30년 내에 상환할 계획을 라오스에서 책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철도가 주변국, 말하자면 싱가포르까지 제대로 연결이 되었을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고속철도에 활용하는 것이 어렵게 됐죠. 왜냐하면 라오스까지밖에 연결이 안 됐어요. 말레이시아도 연결이 아예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라오스 자체가 채무의 함정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라는 사실이죠. 일부에서는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어요. 라오스가 차관을 상하지 못하면서 중국의 핵심 기반 시설, 말하자면 이 철도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철도 노선에 대해서 권리를 인수당하는 이런 부채덫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는 1대1로 사업이라는 거죠. 니케이는 중국으로서는 인도차이나 반도를 종단하는 물류 대동맥을 만들 수 없다면 전략적인 가치가 크게 손상된다라고 하면서 중국은 경제성장 둔화를 배경으로 1대1로 사업 채산성을 살피고 있어 자금 면에서 얼마나 더 지원을 계속할지 불투명하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현재 중국 경제가 둔화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서 1대1로 프로젝트가 자금 조달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번에 전력쇼를 통해서 지금 중국의 경기 하강이 국면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전히 미국이 고관세 정책, 중국 제품에 대한 고관세 정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자체도 탈탄소를 지금 얘기를 하면서 탄소 다량 배출 기업을 퇴출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고부가가치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중국 입장으로서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탈출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까지 몰려있고, 중국 자체도 지금 경기가 생각보다 많이 성장하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지금은 중국이 굉장히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중국의 금고가 비어간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이 언제까지 1대1로의 재정 지원을 계속할지가 불투명하다라는 것이죠. 홍콩 언론 매체인 아시아타임즈에서는 중국 경제가 약점을 보이기 시작하고 내수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중국 라오스 고속철 개통이 1대1로 계획의 시작이자 끝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 꼬집었어요. 이는 다시 말하면 이번에 고속철도, 동남아시아를 잇는 고속철도 자체가 쿤밍에서 시작해서 라오스, 말레이시아, 그리고 싱가포르, 더 크게는 인도네시아까지 연결을 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끊어지죠. 태국에서도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완전히 포기하고 라오스까지만 연결하는 이 라인은 지금 12월 2일에 개통을 하니까 이 개통안까지 놔두고 그 다음은 지원을 안 하고 유야무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말이죠. 자, 이번 내용은 지금 중국의 1대1로 상황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부채의 덫에 스스로 빠지게 될 수 있는, 그리고 라오스도 이번에 중국에 완전히 종속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